안녕하세요. 오늘도 1일 1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하루 한 끼만 먹는데 영양 상태가 괜찮을까? 사람들에게 하루 한 끼 식생활을 권유하면 영양 부족에 빠지지는 않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사실 적게 먹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제 주변 분들도 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되게 걱정하세요. 야, 너 그러다가 주름 많이 생긴다, 쓰러진다, 병에 걸린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속으로는 그러죠.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에게 저의 개인적인 다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양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점이다.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영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찌 보면 정크푸드가 대표적인 얘기겠죠. 배를 채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질병을 부를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길이라고 저는 지름길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예를 들면 과자나 패스트푸드를 대량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서 전분이나 탄수화물만 먹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먹게 되면 양은 채워졌다 하더라도 영양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몹시 치우친 식생활이 되기 쉽다. 게다가 몸에 독이 되는 성분까지 함께 섭취할 수도 있으며 그 독을 대사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불필요하게 필수 영양소를 소모하기도 한다. 서양인들은 고칼로리 식사를 포만감이 들 때까지 하고 디저트로 단 음식을 듬뿍 먹는 습관이 있다.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는 보조제로 보충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것이 선진국 사람들의 식생활 패턴이다. 제가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 주변 분들 중에 그 영양소라고 이렇게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아메이라든가 그것 말고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거를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과 그 시중에 난무하는 여러 그 영양 보충제라고 하는 거를 저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섭취하는 약은 없어요. 물론 고혈압 약도 없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양약들 내지는 보충 영양제들 절대 안 먹습니다. 오로지 먹는 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코코아 가루나 생강차나 생강을 곁들인 그리고 꿀을 곁들인 거 그리고 이제 수시로 이렇게 땅콩이나 견과류 위주 아몬드 뭐 지금 요즘은 연자육이라고 그 연꽃 씨를 지금 먹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지금 제가 먹는 거는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는 파프리카라든가 미니 파프리카 아니면은 갑자기 콜라비 같은 거 이제 가끔 그러니까 뭐 수시로 먹는 건 아니고요. 생각날 때 속이 좀 궁금하다고 할 때 그런 걸 이제 섭취해 주거든요. 하지만 수백 종류의 보조제를 먹어도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는 없다. 영양소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몸속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영양소만도 46종이나 된다. 게다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영양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중에 뭔가 하나라도 결여되면 모든 영양의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단일 영양소로 만들어진 보조제를 수십 종류 섭취한다 해도 균형 잡힌 식사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부족한 영양소가
나오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완벽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변에 그 시중에 판매되는 그 모든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불안증을 일단은 조성시켜요. 그러고서 이제 그런 영양 보조식품제들 내지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면 그러면 분명히 내 몸을 해치지 않고도 소식으로도 일식으로도 충분히 나의 건강을 유지하고 존속시킬 수 있다는 거를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먹는 양은 적더라도 모든 영양소가 균형 있게 포함된 완전식품을 섭취하는 것. 완전식품 하면 떠오르는 식품들이 있으시죠? 그것이 중요한 지점이 된다. 역시 이것도 1.5배라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먹는 양은 적더라도 모든 영양소가 균형 있게 포함된 완전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 된다. 완전식품이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유나 달걀 등이 대표적인 식품이다. 아기는 우유만 마시고 자라기 때문에 우유 속에 영양소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 달걀도 마찬가지다. 한 개의 달걀이 세포 분열을 일으켜 그것이 하나의 생명을 만드는 것이므로 닭 한 마리와 완전히 같은 비율의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라도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으면 결코 닭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어떤 하나의 영양소가 과잉으로 들어있어도 해가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이 의사 양반은 우유를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는 오히려 그 몸속에 있는 칼슘을 빼내는 작업을 한다고 보고, 또 이 동양인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췌장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류도 동양인들한테 맞지 않는 게 그런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독소가 배출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동양인들한테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고단백, 특히 육류, 특히 우유거든요. 근데 이제 두유 같은 거나 내지는 요즘은 미국에서도 그 아몬드유를 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축산업의 그 이름을 제가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까먹었는데, 그 우유를 생산하는 그 공장이 폐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게 고가가 된 거죠. 지금 우유를 사 먹는 게. 그렇다면 우유에 대한 대체 식품이 뭘까? 두유죠, 두유. 내지는 그러니까 두유 같은 경우는 우리는 솔직히 흔히 먹을 수 있잖아요. 뭐 검은콩 두유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아몬드유를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푸드로 유명한 우리나라 말로 귀리죠. 귀리. 그런 거 이제 많이 섭취하시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께 강추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잘 선별해서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감사하고 사랑스럽게 드셔야지 그게 배가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막 불평불만 내지는 부정적인 사고로 그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게 독소가 되거든요.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드실 때 마음속으로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드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째로 완전식품을 섭취하라. 완전식품이라고는 하더라도 다 큰 어른이 우유나 달걀을 그대로 먹는 것만으로는 식사라고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유제품이나 달걀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은 식품이다. 이런 식품만 먹으면 이건 역시 영양이 치우친 식사가 된다. 그렇다면 균형 잡힌 영양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와 똑같은 종류의 영양소가
같은 비율로 함유된 것을 말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와 똑같은 종류의 영양소가 같은 비율로 함유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나 돼지를 통째로 먹으면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나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생선이다. 이게 좀 다르네요, 작가분이랑. 생물학적으로도 인류가 탄생하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지구상의 생물은 바다에서 유래되었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우리 인류도 그 기원을 더듬어 보면 모두 물고기에 다다른다. 즉 생선 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 것이 인체를 구성하는 영양소와 가장 가깝고 균형 잡힌 것이라는 뜻이다. 생선 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 것이 인체를 구성하는 영양소와 가장 가깝고 균형 잡힌 것이라는 뜻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저는 바다 해산물, 제가 볼 때는 그닥 안전한 식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치처럼 큰 생선을 통째로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뱃살과 붉은 살 부분으로 한정해서 섭취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고른 영양 섭취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통째로 먹을 것을 권하는 것이다. 에도 시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장악하여 에도 막부를 설치하여 운영한 시기 1603년에서 1867년에 상인들이 즐겨 먹었던 생선튀김은 한 손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크기로 도쿄 근해에서 잡은 생선만으로 만들었다. 이런 작은 생선을 껍질째, 뼈째, 머리째 먹는 것이 에도시대의 사고방식이며 에도시대의 건강법이기도 했다. 다소 큰 생선도 머리 부분은 튀기고 뼈 부분은 뼈 전병을 만들어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 먹어 치웠다. 물론 새우의 꼬리를 버리지도 않았다. 도쿄 근해에서 잡히는 튀김 재료라고 하면 붕장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에도 시대에는 붕장어처럼 큰 생선은 쓰지 않았다. 대신 베도라치라는 곰치 새끼처럼 작은 생선을 사용했다. 이건 에도 시대니까 가능하겠죠. 그죠? 피안, 춘분, 추분을 중심으로 한 7일간의 시기에는 망둥이를 먹었다. 그 시대에는 이런 생선을 껍질째, 뼈째, 머리째 먹음으로써 완전식품을 섭취했다. 이런 식문화를 앞서 잠깐 언급한 일물 전체라고 한다. 원래는 불교 용어로 생물은 뭔가 하나라도 결여되면 살아갈 수 없고 지구상의 생물은 어느 하나라도 쓸데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먹는 것, 생선, 곡물, 채소 등도 자연계의 생물을 통째로 먹는 신문화가 생명체로서의 균형을 잡는데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일부를 먹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먹는 것이 좋다면 동물도 생선도 큰 것보다 작은 것을 먹는 편이 음식으로 적합할 것이다. 이거는 제가 패스할게요. 1.5배 글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통째로 먹는 식문화에 대해서는 인정. 즉 예를 들면 민들레를 드셔도 그냥 민들레 잎사귀만 드시지 마시고 뿌리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거는 강추드리고 싶네요. 네, 자연계의 생물을 통째로 먹는 식문화가 생명체로서의 균형을 잡는 데 가장 바람직하다. 뿌리채소를 현대인들은 뿌리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 문화라는 게 청기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위를 받지 못하니까 뿌리채소, 그러니까 연근이나 내지는 우엉 같은 땅에서 나는 그런 식품들을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죠. 한편 휴전협정 전까지는
영양실조나 영양의 불균형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식문화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는 의학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의식 동원의 사고방식, 이거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사고방식이 식문화의 기본이 되었다. 즉 육류든 생선이든 채소든 곡물이든 음식은 모두 약이 되며 전체를 먹는 것이 생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누구나 이런 일물전체, 의식 동원에 기인한 완전식품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는 생활을 했다. 당시에는 이것이 서민들의 당연한 식사였다. 옛날이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옛날에는 뭐 핵이 없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가 변화를 했고 그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알약 이런 거 비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하루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